저기 뭐죠? 야구 글러브. 저기 뭐죠? 바로 나오지? 네. 글러브죠, 글러브. 야구 글러브? 나 뒤에 뭔가 글자가 써있어, 보지? 보이죠? 뭐라고 쓰였습니까? 1941년? 네, 1941년. 일단 이게 뭘까요? 뭐 만든 날짜에서 글자를 읽지 않으면 그냥 야구 글러브네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 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오래된 딱 낡았다. 낡은 갈색입니다. 뭔가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 미닝풀하다 할 수 있겠지. 저거 가지고 지금 야구 할 수 있을까? 없어요. 없겠죠. 요즘 야구 불러도 가르치기 저게 뭐죠? 라고 물으면 말이에요. 거의 1초도 안 걸려갖고 야구 불러도요? 라고 하잖아요. 네. 야구 불러도요? 그래 야구 불러도야 끝? 라고 대화를 끝냈다면 말이에요. 그 다음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겠죠. 네. 뭐 낡아 보여요. 오래된 것 같아요. 색깔이 갈색이네요. 뭔가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의미심장해요. 뭐 등등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바탕색이 흰색이네 할 수도 있고 그제? 네. 그리고 더 많이 버는 사람은 저거 붙여놓은 테이프 황토색 종이 테이프예요. 현대라 그러면 뭐 우리가 막 혼동이 아니라 사용을 혼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던을 현대라고 하기도 하고, 뭐 컨템포러리를 현대라고 하기도 하고, 혼용하고 있긴 한데, 하면 근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패컬티, 어렵나? 아무튼 역량이라고 할까? 아무튼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생각하는 능력, 이성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과학혁명 기준, 갈릴레이나 코페르니쿠스나 케플러나 다음 더 뒤에 이제 뉴턴 같은 사람들 그걸 기점으로 해갖고 세상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대상이 자연이라든가 바깥에 컬처가 아닌 네이처 그렇잖아요. 그 단계에서 과학 단계에서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뉴턴도 마찬가지고 그잖아요. 케플러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아니라 인간 바깥의 영역이었잖아. 그걸 우리가 이제 네이처라고 부르자고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표현 달리 하자 그러면 대상 주체가 있으면 대상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어느 것이 참이고 참된 것이고 어떤 것이 거짓된 거고 어떤 것이 오류고 어떤 것이 허상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능력에 대한 자각이 있었던 거지. 우리는 할 수 있어. 원래 이제 신앙심의 반대편에는 의심이 있으니까 의심한다는 게 결국 의문시하는 거 이거 연결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과학혁명 일어나기도 하고 오늘 영어 시간으로 잠깐 얘기했지만 메디치가 이탈리아 르네상스 그제 이탈리아 중심으로 해갖고 메디치가 같은 그 교양이 있는 부자들에 의해서 후원을 받아갖고 예술이 발전하기도 하잖아요, 그제? 근데 그 예술이 발전하면서 또 바뀌는 게 뭐냐면 미적인 판단에 있어서 미적 기준에 있어서도 그 전에는 종교적 가치, 종교적 기준 그걸 중심으로 바라봤다면 지금은 이제 사람 중심. 그게 이제 주체적인 면에서도 뭐냐면 사람 보기에 좋은 거, 아름다워 보이고 뭔가 숭고해 보이고 애틋해 보이고 우리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제? 네. 그런 것들 자유롭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상 면에서도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하고 맞지? 네. 그 전에 뭐 저기 중세 시대 미술에서 그림 잘 안 그리지만 스테인드 글라스나 뭐 그런 걸 보면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아름답지는 않잖아. 그냥 눈으로만 보면 그지? 네. 아무튼 우리가 눈으로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거하고 이제 대상면에서도 기준이 그리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뭐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제 퍼스펙티브 때문에 그런 거지. 네. 토시도법, 원근법 때문에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다음에 행위, 그러니까 손발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하자 그러면 머리로 생각하고 뭐 가슴은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아니 머리로는 생각이 돼야 돼. 손발이 말을 안 듣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영역에서도 과학혁명이라는 격변이 생깁니다.
혁명이 생기고 과학혁명. 그다음에 뭔가 느끼고 가슴으로 느끼고 예술이나 이쪽 영역에서도 미적인 영역에서도 격변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손발 우리가 어떤 의지, 행위 이런 면에서도 격변이 일어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시민혁명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당연히 산업혁명 얘기는 됐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근대적인 사고 방식에서는 말이에요. 지금 이제 현대하고 다른 근대적인 사고에서는 첫 번째 여기에서 자신감이 붙었어. 과학혁명을 통해서 말이에요. 자신감이 붙었어. 우리는 자연에 있어서 이렇게 당장은 뭔가 가려져 있는 것 같은데 잘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동원해갖고 잘 탐구를 해보면 언젠가는 거기에 있는 뭐 법칙이든 뭐 섭리든 소위 신의 섭리에 가까운 그런 걸 발견해낼 수 있어. 이런 자각이 생긴 거지? 느낌 생긴 거. 다음에 미적 판단에서도 인간 기준으로 해서 그 변화가 생기고 시민혁명을 통해서도 자신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알 수 없는 찜찜함은 무엇인가? 그거죠. 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지난 학기 동안에 한 걸 잠깐 요약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갔단 말이야. 앞에 들으신 분들은 요약 정리 한번 해보세요. 후설 얘기하고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첫 번째는 이제 물론 더 잘게 나누자면 다른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겠으나 첫 번째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말이에요. 스스로 수학자기도 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그때는 물론 문화가 안 됐으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야심찬 뭔가를 기획을 만들어낸 거지. 수학으로 따지면 수학적 사고 혹은 또 넓혀갖고 연역적 사고라는 거는 일반적 진리가 있고 그 일반적 진리를 구체적인 거에다가 하나씩 적용해 나가는 거잖아. 그제? 앞뒤가 맞게. 그러니까 정합하게. 그래서 우리가 정합설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제?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고하는 분들,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분들, 연역적으로 사고하는 분들은 최초의 출발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수학에서는 공리라고 하지. 맞죠? 네. 그게 필요해. 그래서 이 사람이 야심이 있었다는 얘기는 실제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얘기는 뭐냐면 수학적 공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수학의 영역에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 인간사 전체 지혜 전반에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니면 세상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지식들 그 꼭대기에 있는 공리 하나를 딱 발견하면 사실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뭐 의심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의심한다는 얘기는 가짜다, 뭐 허위다 그게 아니고 의심의 가능성이 있는 건 일단 따로 떼놓자 그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서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 맡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five senses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들어온 이 지식을 일단 한번 의심해 보자고 했더니 의심할 수 있더란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꿈이다, 그제? 이거의 꿈이요 생시요 이거 아닙니까? 네. 꿈속에는 이게 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하자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꿈일 수도 있잖아. 왜? 기준은 의심 가능성이니까. 다들? 네. 허튼 소리로 당연히 들릴 수도 있죠. 뭐 꿈일 수도 이런 얘기가 뭐 그제? 소설에 나오는 얘기긴 한데 일단은 의심 가능성이 기준인 거야. 네. 의심할 가능성, 그러니까 probability, 확률을 뺐어. 이렇게.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등등등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구체적인 사물들 아니면 구체적인 사실들이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개별적인 특질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말하자면 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뭐 까끌까끌하다, 뭐 쾌쾌한 냄새가 난다. 이런 건 다 질이잖아요. 그런 것도 가만 생각해보면 의심의 여지가 있어. 그래서 일단 빼놔. 질적인 것들은 해결이 됐어. 오케이? 지난 학기에 한 걸 조금 표현 달리하는 거니까 하시라고. 이번에는 질 아니면 뭐니? 양이죠. 양이랑 수와 관련된 게 수학이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수학에서 예를 들면 뭐 곱셈 공식이니 뭐 인수분해 공식이니 등등등등 이렇게 해보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앞뒤가 들어맞고 등등등 다 판단할 수 있잖아. 다 같이 합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 거 아닌가라고 했더니 이분은
덕후잖아, 그지? 네. 보통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지? 네. 덕후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아니 나 악마 희원 삐리리리리리리리 조종을 해갖고 이 사람의 의식을 뇌를 사고를 조종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라 그러면 안 되겠구나. 창현 악마. 우리들 학교의 수학 선생님 김창현이를 악마가 조종을 하는 거야. 곱셈공식 유도하고 막 미적분하고 막 여기 확률 통계 막 문제 막 푸는데 현혹을 시키는 거지. 삐리리리리리. 그럼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지? 속아야지 뭐 굳이 참민주 거짓 진짜 할 수 없잖아요. 왜? 논리적으로 인간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악마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악마가 아니고 데블이 아니고 디먼이라고요. 디먼. 그래서 디먼스 아규먼트라고 해야지. 그지? 악마 논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것도 오케이? 악마가 있어갖고 생각을 조정하면 얼마든지 의심할 여지는 있죠? 네.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차피 지금 기준은 가능성이니까. 됐나요? 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어. 이거 어떡하냐? 일설에 따르면 뭐 이거를 주문받아서 했다는 소도 있지만 교회에 의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해 달라고. 하지만 공을 가로 안에 넣어놓고요. 그거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니까 안 되지. 어쨌든 그럼 뭐 이것저것 의심해보고 나니까 한 가지 의심할 수 없는 게 있으니 내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있을 때 생각을 하고 있는 주체는 의심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치?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비판은 괄호해 놓고요. 강쌤식 비판은 괄호해 놓고 뭐 I am thinking이라고 해야 되는데 I think라고 했다던가 뭐 그런 얘기는 됐죠? 네. 내가 생각이라는 걸 했을 때 주체가 I고 그 다음에 think야. 그 대상이 설령 I더라도 그 I 주체로서의 I하고 목적으로서의 대상으로서의 I는 이미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체는 할 수 없지. 이런 식으로 이제 논쟁을 펼쳤단 말이에요. 지금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네. 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다음에 목표가 뭐야? 공리잖아요. 공리가 아무 쓰잘데기 없으면 공리가 아니잖아요. 네. 오케이. I think therefore I am. 거기 또 알고 좀 했어. 그런 다음에 그런데 말이지. 나한테 지식이 있으면 바깥에서 들어온 그 지식의 기원은 내가 뭔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알고 있다라는 게 어디서 왔니? 이걸 생각을 해보면 바깥에서 왔거나 원래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단순하지? 네. 그런데 바깥에서부터 들어온 지식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 다른 뭐 예를 들면 보고 알게 됐다던가 뭐 배워서 알게 됐다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데 도무지 바깥에서 들어왔다고는 할 수 없는 지식이나 뭐 정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더란 얘기예요. 지금 지식 정보 이걸 사실 관념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어려울까 봐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온 관념은 그래 알겠어 할 수 있는데 그럼 기본을 찾아갖고 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해보면 되는 거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도무지 바깥에서 들어온 것 같지는 않은 게 있으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근데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걸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들은 대체로 뭐냐면 논리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증명 불가능한 것들이잖아. 삼각형의 내각이 180도 이런 거 있죠. 그거 배워서 어떻게 알아? 왜냐하면 삼각형을 다 잴 수는 없잖아요. 왜 무한하니까. 네. 맞죠? 그다음에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체가 원이에요. 이런 관념들 말하면 알아듣는 거고. 근데 그걸 누가 본 적이 있니? 없죠? 그렇게 설명 알아들어. 왜 이런 거지? 해봤더니 그거는 어디까지나 원래부터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지. 아하, 그럼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으면 그건 누가 해준 거야? 신. 양치하겠다. 증명했네. 증명했어요. 돈 주세요. 요거는 이제 가로 안에 넣고. 됐죠? 네. 근데 여기까지 하면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뭐 설명한답니다. 선생님 신이야, 그치? 다 타고났대. 그죠? 근데 그 다음 설명 방법이 이제 칸트라는 분인데, 칸트라는 분 너무 길지만 짧게 얘기하자면, 소위 경험론에서 얘기하는 거, 이게 진리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눈으로 보면 되지, 뭐 귀로 들으면 되지, 확인해 보면 되지, 뭐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험론의 가장 취약점이 여태까지 그랬다고 해도 앞으로 그런다는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희원이가 나하고 계속 생활을 하다가 말이에요. 생활을 해보니까 당신은 뭐라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판단을 했어. 이게 진리야. 딱 그랬는데 어느 순간 악마가 보여. 그치?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경험의 축적 그걸로 참거짓을 논하기에는 미래는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법칙이라는 거는 미래에도 적용이 돼야 법칙 아니에요. 미래 적용 안 된 법칙이 무슨 소용이 있어? 맞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응설이라고 하는데 사실과 어떤 논증이 사실과 일치하면 대응하면 참이다 그런 얘기인데 경험론에서 얘기하는 그건 너무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약점이 너무 많죠. 반대로 이제 데카르트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자니 이것도 뭐 설명 안 되면 다 신이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뭐 타고났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찜찜하니까 이제 독일의 칸트라는 분이 이거 이제 종합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출구가 뭐냐면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 상세한 건 노트 들여다 보세요. 짧게 얘기하자 그러면 선험적이라는 거는 경험 이전에 주어진 것, 아프리오리 이전의 것, 경험 이전의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로 나뉜단 말이야. 첫 번째는 분석 판단. 분석 판단. 이걸 이제 연요법에서 쓰는 거지. 오케이? 자, 인간은 다 죽으니까 인간이 다 죽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일반적인 원칙을 딱 갖다 놓고 확인해 볼까? 해보니까 소크라테스 죽었네. 너도 곧 죽을 거야. 이러고. 맞죠? 분석하자. 나누잖아. 나눠서 적용하잖아. 이제. 종합 판단은 반대지? 소크라테스도 보니까 죽었어. 부처님도 죽었네? 쭉 종합을 해보니까 아마도 모든 인간은 죽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됐지?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험론식의 종합 판단은 장점은 있는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내기엔 좋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뭔지는 관찰, 경험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뭐, 그지? 새로운 백신을 개발한다던가 이런 거 할 때는 경험주의적인 게 좋잖아요. 종합하는 거니까. 사실 여러 정보를 종합해갖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그지? 맞죠? 네. 근데 종합 판단에 아까 얘기했지만 뭐야?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잖아요. 맞지? 네. 지킬 박사와 하이듯이 선악을 구분해, 그러니까 완벽하게 선한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약을 개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지? 나중에는 그게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원래 있었던 불순물이 문제인데 그 불순물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더라. 이거 아닙니까? 네. 오케이? 그게 사실 근대적 정신의 비극에 대해서 묘사한 소설이기도 하거든요. 됐죠? 그런데 또 이쪽에서는 뭐냐면 아까 저기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 그런 분석 판단 이런 것들은 또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 왜냐하면 맨 위에 있는 공리 자체가 무너지면 다 허당인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에이, I am thinking, therefore I am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말이에요. 와르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 I think, I am thinking이지.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 주체를 의심할 수 없다는 얘기지. 내가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왜 맞장난해 이렇게 해버리면 와르르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출구는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됐지? 네.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뭐냐면 종합 판단이 갖고 있는 그 풍성함과 새로운 어떤 법칙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발견할 수 있는 그 풍성함과 뭔가 불안한 거. 여태까지 그랬다고 앞으로 그럴 수 없는 그걸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해갖고 논리적으로 구성해내고 증명해내는 게 선험적 종합 판단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나중에 노트 들여다 보십시오. 아니 근데
그 여기도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여기서 선험적이라는 건 말이야. 네. 선험적이라는 건 경험 이전에 존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선험적 종합판도 돌고 돌아서 공리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오케이? 네. 아니 누구나 다 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게 공리고 그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고 그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지? 네. 나하고 너하고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이렇게 딱 합의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이는 게 똑같다는 합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데카르트는 본유 관념이라고 그랬는데 이분은 본유 형식이라고 그랬어요. 그지? 예, 말하자면 누구나 인간이 전부 요즘으로 치면 똑같은 OS를 쓰더라 이 얘기지. 인식의 형식이 똑같더라 그 말이지. 판단의 형식. 아이폰끼리는 iOS 이렇게 하니까 비유하자면 찝찝하지 않아? 이것도 안 찝찝하면 할 수 없고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푸썰이라는 분도 똑같이 찜찜함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어. 아니 이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 방법은 뭘까 생각해봤단 말이에요. 네. 생각을 해보니 공통된 원인이 뭐냐면 요거 머리에 해당하는 거 생각하는 자아하고 주체하고 생각의 대상을 분리를 해버리는 게 오케이? 네. 분리를 해버려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네. 예, 말하자면 경험론자들은 대상 중심이잖아요. 대상이 노랗다, 빨갛다, 뭐 맛있게 생겼다 이런 거 아니지. 그리고 합리론자들은 이쪽 중심이잖아. 주체, 의식 중심이야. 인식 주체 중심이잖아. 그지? 그래갖고 여기서 뭔가 벗어날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갖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